어떻게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는지, 더럽히지 않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일 텐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꾸미는 것. 거창할 필요 없이 오래된 몰딩이나 바닥은 러브로, 오갈 데 없는 짐들은 수납장에, 좋지 않은 뷰나 소음은 커튼으로 가려버리는 것. 제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소품이나 가구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거실은 바닥이 오래된 나무 바닥재였습니다. 타일 간의 간격도 꽤 벌어져 있고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는 색감이었어요. 저는 이걸 이케아에서 구매한 대형 러그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 대형 러그를 서치하고 있었는데 가격도 비싸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없고 이케아에 갔는데 운명처럼 할인을 하길래 냅다 바로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커서 구매 후에 가지고 오는 것부터 포장을 뜯는 것까지가 더 힘들었습니다. 러그를 깔기 전에는 이제 보이지 않을 바닥에게 인사라도 하듯 열심히 청소해줬습니다. 생각보다 바닥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자, 이제 돌돌 말려있던 러그를 펴주고 마음에 안 들었던 바닥과의 안녕을 구한 다음 평평하게 깔아주고 먼지도 제거해줍니다. 러그는 할인을 해서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저런 포인트 되는 텍스처와 색감에 반해서 구매했습니다. 이케아 갔을 때 구매한 커튼과 선반도 같이 달기로 했습니다. 커튼은 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근처에 이케아가 있다는 건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구 디자인학과 13학번인데 정확하게 1학년 때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 한국의 상무. 페어나 체험을 나갈 때도 가구과 학생들 이제 이케아 때문에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고, 너네 학교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라고 하신 게 아직 기억이 남아요. 그땐 뭣도 모르고 그만둬야 하는구나 했습니다. 20살이면 애기잖아요. 아직 함부로 충고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웠어요. 결국 저는 휴학을 결심하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때 뷰티 인사이드 보고 다시 가구 뽕 맞아서 휴학을 안 하기는 했지만 뭐 다행이죠. 아직 가구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케아 가면 가끔 무섭습니다. 이케아 품질, 가격,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무튼 저렴한 가격에 이만한 퀄리티 내는 가구 브랜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가구 만드는 일을 하지만 이케아 가서 뭐 많이 사서 쓰기도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런저런 다양한 이케아 꿀팁, 가구 조립 같은 내용들 많이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제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커튼 설치까지 완료되었고요. 지금 조립하고 있는 건 이케아의 휠리스 선반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선반이라고 생각해요. 조립도 되게 쉽고 상판에 다리 붙여서 피스 좀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물론 혼자 조립은 조금 귀찮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퀄리티나 디테일이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가격의 이 소재 절대 못 참습니다. 자취방에 꼭 두던 선반이었는데 오랜만에 새로 하나 샀습니다. 조립이 제일 쉬운 선반이고 가격도 하나에 3만원 안짝이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테이블이 들어갈 자리엔 5구형짜리 콘센트를 놔줄 겁니다. 댕그러니 바닥에 두면 보기 싫으니까 디스 이즈 네버데스 구매한 종이 박스를 놔두고 화분을 설치한 다음 그 뒤에 숨겨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책상을 올려줄 겁니다. 상판의 크기는 1300mm에 800, 혼자 쓰기엔 애매하죠. 사실 공방에 남는 멜라민 합판 자재를 잘라와서 만들었습니다. 멜라민 합판이 제가 사용해본 테이블 상판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흠집도 안 나고 오염 제거도 쉽고 튼튼합니다. 이게 평생 써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더 멋진 좀 테이블로 바꾸고 싶어. 이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화병이나 시계, 작업할 넷북이나 아이패드 전부 배치해봅니다. 집임과 동시에 여기가 작업 공간이니까요. 소품 모으는 것도 진짜 좋아해서 이것저것 모으다 보니까 선반 2개가 꽉 찼습니다. 조명이나 소품,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냥 멋부리기 같아요. 꼭 필요하진 않지만 공간 디자인의 디테일을 판가름하는, 저는 제가 여행 가서 사는 소품, 또 그걸 모아놓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특히 일본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나고야에 있는 지브리 파크에 갔었거든요.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소품을 몇 개 골라왔었는데 아직도 이걸 보면 그때의 기억이 난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하나둘씩 사놨던 것들 배치해 놓으면 이런 게 또 사실 공간 꾸미기에 엄청 도움되거든요. 자기 합리화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집이란 공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복잡하고 빠른 어떤 변화 속에서 집은 안정감과 안전을 제공하는 공간이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이라든지 친구들과의 만남, 혼자만의 사색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각자 이야기를 담는 곳,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스케치북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신경 쓴 인테리어와 소품을 두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자취가 12년 차로 접어드는데 주변에서나 저나 꼭 하는 말이 자취, 그러니까 독립적인 공간에 혼자 있어봐야 좀 진짜 어떤 자아가 형성되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혼자만의 공간이 주는 어떤 위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전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저는 정말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의 일터이자 휴식처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거든요.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집은 되게 새로운 의미의 생산성 또 창의성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든지 자기만의 세계라든지 하는 말들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결국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사랑하고 꿈꾸고 성장하는 모든 순간이 좀 축적되는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삶의 한 축이 되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의 깔끔한 집, 아니 사실 깔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롯이 그 공간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세계가 안락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종호였습니다.長かった連休が終わり、生たちは急いで日常生活に戻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今日はその間急ぐしてできなかったことを働けたらどうでしょうか。例えば家を掃除の仕事か、そして綺麗な家で温かにお茶を一緒に飲んで、家が酔える閑静なアンティカント休息を感じてほしいです。